자,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 핵심지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한 가구씩을 다 합쳐도 레미안 원베일리를 사지 못한다. 자, 서초구 반포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그러니까 33평이겠죠? 예, 70억에 이번에 손바뀜 됐답니다. 예, 3천상 제곱미터는 2억이 넘는다. 자, 부동산 시장 규제의 결말은 예, 이거네요. 예, 4개월 만에 15억 뛰었다. 예, 다주택 규제가 만든 똘똘한 괴물. 예, 반포 34평 70억 시대. 예, 평당 2억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2억 넘죠. 예. 예, 예. 자, 이번에도 보면요, 여러분들 강남 상구하고 용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확대해서 지금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만 묶였잖아요. 네. 예. 아파트만 묶이다 보니까 아파트 거래량은 좀 확 줄었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 요건이 채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실거주 요건이 없는 한남 노타운의 프리미엄은 엄청 올랐습니다. 한남 노타운 네. 프리미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잡으면 또 이쪽이 튀어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죠? 왜 근데 그걸 모를까요?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튀어 오르고 또 이쪽이 튀어 오르면 나중에 또 얘가 이만큼 또 올라야 되는 건데. 일단 급하게 뭔가 네. 원발의 오줌누기라고 일단은 네. 뭔가를 당장 뭘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네. 뭘. 그 다음은 둘째 문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묶어놓으면 그 지역과 비슷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이 또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 지역에 나중에 풀리게 되면 그 가격 오른 것처럼 맞아. 똑같이 올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토지거래 허가로 묵지를 말던가, 그죠? 아예 그러면 이번에 처음부터 2월달에 그렇죠. 해제를 해주지 말던가, 계속 묵던가, 그죠? 네. 예. 자, 서초구 반포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그러니까 33평이겠죠? 예, 70억에 이번에 손바뀜 됐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11월 54억 9천만 원에 팔린 후 약 4개월 만에 15억 1천만 원이 뛰었다. 그래서 전용면적 84 기준 전국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아파트고 3천상 제곱미터는 2억이 넘는다. 자,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 핵심지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한 가구씩을 다 합쳐도 레미안 원베일리를 사지 못한다. 예. 자, 전용 84 기준으로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는 15억 6,500, 그다음에 남천자이 같은 경우는 15억 6천, 그다음에 서구 둔산동의 크로바 같은 경우는 10억 8,500, 다 합쳐도 61억 8천이다. 네. 예. 예. 그만큼 양극화가 엄청나게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 와중에 광주가 제일 싸네요. 6대 광역시 중에. 예. 자, 양극화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기준 5분위 배율은 6.0을 기록을 했대요. 6.0. 지금 이게 뭐냐? 상위 20% 아파트 한 가구로 하위 20% 아파트 6가구를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그렇죠. 양극화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네. 양극화가. 예. 싼 거 6개 하나 가지고 6개 가지고 큰 거 하나 사는. 큰 거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큰 거 하나. 예. 그래서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11.5배로 높아졌는데 올해 1월보다 상승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초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지금 똘똘한 괴물이 됐다라는 얘기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서울에 집을 가진 집주인들은 현재 사는 지역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그 다음에 지방에 집을 가지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가격이 반등을 못 했기 때문에 네. 또 그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가 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방에 있는 거 매도하고 서울의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 한참 이제 지방도 집값이 올랐을 때 네네. 그때 많이 사둔 분들 많아요. 음. 네. 제가 아는 분도 60 몇 개 샀던데 아유. 예, 그러다. 한 지역이었는데 예. 하고 나서 저한테 말했으니까 말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정리하고 그렇죠. 결국에 다 예. 오더라고요. 세금 종부세라든가 이런 네, 그렇죠. 세금을 네. 못 이기는 거죠. 네.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이제 문정부 시대 때 이제 처음 이제 장된 건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규제를 해서 세금과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하면 지금 대출도 그 당시에 안 해줬죠. 네. 아파트 15억 넘어가는 네, 거 대출도 아예 안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규제를 하고 대출을 규제를 하면 1가구 1주택 시장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예.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안 되죠.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규제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안 좋은 입지에 있는 거는 다 처분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야죠. 네. 안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매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이거를 다 합쳐서 자, 보유세 아낄 수 있고 그렇죠. 양도소득세 장기보험 특별공제 80% 최대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차익도 많이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네. 있는 핵심 지역에 한 채만 가지고 있자. 네. 강남 가자 이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양극화도 지방이냐 서울이냐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네. 서울 한복판이냐, 한강벨트냐, 아니면 뭐 마용성, 아니면 강남 상구, 뭐 이런 지역이냐, 아니면 서울 외곽이냐의 양극화. 예, 초양극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지에 6개, 하급지에 아파트 6개 팔아야 그것도 아주 상급지도 아니고, 네. 아주 상급지도 아니고 5분위 배율에 들어가는 상급지 20% 내에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10억이라는 돈 있잖아요. 10억. 네. 이 10억 현금을 놓고 보면 네.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뭐 자영업이든 근로소득이든 네. 10억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사실 10억이면 되게 큰 돈인데 엄청나게 큰 돈이죠. 네. 이거 택도 없잖아요. 아까 네. 70억이요? 네. 꿈도 못 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는데 난 집 한 채도 못 사. 이거는 참 그러니까 박탈감에다가 네. 아무래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근로 의욕도 저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히 높거든요. 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게 잘못된 정책 하나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 과거에 저 규제 저 스타트가 네. 저기서 이제 꼬인 거예요. 거기부터 음. 이게 사실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선진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네. 뭐 정책이든 문화든 뭘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낫다고 하는 나라들. 네, 네, 네. 네. 근데 부동산은 네. 조금 다르다고 봐요. 네. 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네. 또 이제 민족성도 있고 그렇죠. 있는 민족성도 거고요. 있고 예. 또 땅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이게 그 넓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나라들 유럽에 다 뭐 미국 마찬가지고 이런 그 큰 나라들의 정책도 가져오는 게 안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참 답답한데 이 부동산 정책 자체가 원래 상당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서민들의 삶에 직결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제 받는 거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집이 없으면 우리가 거주할 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서민들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즉각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렇게 잘못된 정책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지금 다 지금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회기가 되더라도 예전에 그러니까는 과거의 정부에서 뒤통수를 쳤던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뒤통수를 쳤던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못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뭐 바꾼 게 많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막 바꿨잖아요. 일관성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이 앞으로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풀어줄게 이렇게 하다가도 사실은 이게 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그 정책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자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 정책이 의도했던 거 사실은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도 저는 기억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분명히 이건 정해져 있다 답은. 그렇죠. 예? 네. 부작용. 네. 그렇죠. 예, 가격 튀어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는 가격은 엄청나게 튀어올랐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책의 신뢰는 바닥이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그죠? 네. 예, 정말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예요. 예. 뭐, 그 차기 대통령의 부동산 가지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해소, 이거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방 준공후 미분양 해소는요,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돼요. 네. 예, 세제적인 혜택 양도세 줘야 됩니다. 예, 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줘야 되고 양도세 예전에 과거에 항상 그랬거든요. 과거에 만약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아져요. 네. 예, 그러면 지방 미분양을 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 미분양을 털어야 되는 거면 어떤 사람한테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거냐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돈이 여유가 많은 사람들한테 세제적인 혜택을 줘서 지방 미분양을 소진을 시킨 거예요. 네. 즉 근데 어떻게 소진시켰냐? 양도세 특례를 줬잖아요. 그렇죠. 비과세 판정을 때 지불 안 받고 예. 해당 주택 중과 안 되고. 그렇죠. 네. 왜 근데 그런 거 지금 안 주냐 이거죠. 네. 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때는 예. 취득세 중과가 없었죠 그때. 또. 예. 지금은 중과가 있고. 예,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지금 안 주냐 이거죠. 그런 거 네. 없이 지금 뭐 스트레스 DSR 하나 갖고 뭐 이게 말이 안 이게 진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진짜로. 예. 그래서 또 이제 지방에 중공업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얘네가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줘야 지금 서울 쏠림 현상도 좀 완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좀 분산되죠. 예, 지방 분들도 서울에 주택 매입 안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거면 일단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다 해소가 돼야 되고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그러면 지방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 되니까 서울로 들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줘야 되는 게 세제적인 혜택과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를 정말로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이러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초양극화 시대, 초양극화 심화를 좀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줄일 수 있죠. 예. 예, 그렇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없을 수 없지만 줄일 수 있으니까 갭을. 예. 예,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 취득세가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지방에 그 취득세 중과할 때 네. 이제 일식 2주택으로 네. 조금 그냥 일반 거세가 내부됐잖아요. 음. 3년 내에 파는 조건으로. 네, 네, 네. 이제 3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중과 네. 맞는 거죠. 그렇죠. 안 팔리니까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예. 내가 팔고 싶은데 안 팔렸다고 봐준 거 아니잖아요. 안 팔리면 또 양도소득세도 네, 그것도 있지만 취득세가 일단 중과되고 중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3년 동안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렇죠. 이게 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중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저도 상담해 보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으로 어떤 주택 샀는데 하급지가 안 팔리는 거야.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네. 예, 근데 얘는 뭐 내가 보유한 지가 한 10년, 20년 돼서 양도 차익은 있어. 네, 근데 지금 양도 차익까지 포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너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하급지의 시장, 그러니까는 좀 지방 쪽이라던가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서울 내에서도 하급지의 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로 이 임대사업자가 정말 활성화가 어렵다면 네. 이게 아파트 등록이 진짜 뭔가 이렇게 정부의 생각은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방만큼은 네. 분명히 분리돼 있잖아요. 수도권 맞아요. 지방은. 네, 맞아요. 그럼 예. 지방만큼은 예를 들어서 그래 수도권은 아파트가 등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하게 해줄게 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분리해가지고 우리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어프로치조차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게 원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제적인 혜택을 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 물건들이 많아지면 네.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이라든가 임대 시장은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렇죠?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나란님도 못하는 거를 임대 사업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냥 세제적인 혜택을 주면은 알아서 활성화되거든요. 네. 알아서 활성화되면은 전세 시장 안정되고 전세 시장 안정되면 매매가 시장도 안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똘똘한 아까 괴물이 아니라 여러 채를 해도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러면 꼭 똘똘한 한 채로 안 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양극화를. 예. 쏠림을 줄일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가진 사람 저는 이것도 그래요.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부자냐 이거죠. 아니죠. 또 그래도 나눠봐야죠. 또. 그죠? 예. 예.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없애버린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그냥 차라리 가액 기준을 묶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예. 그거죠. 이념. 네. 네. 이게 참 우리가 정책하면 안 되지만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예. 예. 아파트라고 무조건 있는 사람, 네. 무조건 부자 혜택 안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건축은 부자권이니까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 네. 재개발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고 아니죠. 이미 예. 재개발 다 손밖에 없는 당사자들인데. 예, 한남로 타운이 쌉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죠? 재개발직들. 예. 근데 예.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정말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파트가 등록이 돼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 아파트 등록도 가능해야 되고 세제적인 혜택도 다시 부활시켜야 네. 되고 양도세 혜택도 줘야 되는 줘야 거고요. 예, 줘야지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나면서 양극화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양극화가 완화가 됩니까? 줄 거 안 주고 줄 것도 안 주는 그러니까 줄 것도 안 주는데 누가 거기다가 집을 삽니까? 안 좋은 지역에다가 그죠? 예.